제주의 성장 잠재력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제주의 강점과 특성에 더욱 집중해서 확실한 발전 전략을 실천해 나간다면 훨씬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제주를 한 단계 도약시킬 3가지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입니다. 두 번째는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이고, 셋째는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정주 여건의 개선입니다. 제주 도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광주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만에 이제 제주도에서 민생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선 어떤 현안들이 논의됐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죠.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민생토론회 29번째고요. 주제가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였습니다. 딱 들어도 이제 제주도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렇죠. 아실 것 같은데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큰 틀에서 이번에 제주 관련한 어떤 내용들, 어떤 비전들이 제시되는지 큰 틀 한번 잡아볼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비전을 말씀하셨잖아요. 연결과 특화된 관광, 청정과 혁신의 산업 성장. 세 번째로는 실질적 변화에도 초점을 둔 생활 정주 여건 변화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요. 예. 일단 그래서 이번 주제가 세계적인 관광 휴양 도시 제주, 탄소 없는 에너지 선도 도시 제주,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 좋은 제주 3가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우선 세계적인 관광 도시라고 하면 먼저 제주의 UAM 활용과 관련된 이야기. 하늘을 나는 차.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제주의 크루즈 전용 부두 건설. 그다음에 의료, 교육, 생활 인프라 갖춘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제주의 특히 상급 종합병원 지정에 관한 이야기도 말씀들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폐 배터리 활용 문제도 신산업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제주와 관련된 제주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토론회를 한 거죠. 주제를 보니까 관광 휴양 도시, 세계적인 관광 휴양 도시, 그다음에 탄소 없는 에너지 도시, 청정 도시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와 교육, 아마 이거는 이제 정주 여건 개선, 우리 제주도의 도민들 위한 또 그런 정책, 이렇게 3가지가 제시가 됐고요. 하나씩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연결과 특화를 위한 관광 발전. 딱 저는 이 대목, 이거 외에도 이제 3가지 비전들이 제시가 됐는데, 연결과 특화, 이게 그럼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제주 신항 혹은 제2 제주 공항 이야기인가? 실질적으로 제주 이 신항 개발에 대한 이슈들 지금 많이들 이야기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제주가 지금 사실은 기억하시는 모르겠는데 강정 기지를 만들면서 민군 복합 항으로 개발을 원래 시작을 한 겁니다. 예, 생각납니다. 예, 근데 예, 강정이라는 위치가 제주도 남단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 바람에 그러니까 제주도의 신항을 또 이제 만들어, 제주 시내에 있는 신항을 만들어 주는데, 아시다시피 이 신항 개발은 국정과제로도 선정이 됐고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대형 크루즈선이 제주시로 들어와서 제주시를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가 깔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한 항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항구가 있긴 있는데 내항과 같이 활용하고 있었 문제 때문에 대형 크루즈선이 기항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고요. 여기 이제 신항에 따른 좋은 점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관광뿐만 아니라 제주에 가장 크게 제주 도민들하고 제가 리빙랩을 해보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물류 문제도 말씀하셨어요. 이 물류 문제라는 게 결국 항구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컨테이너선이 들어와야 되니까요. 제주도도 지금 많은 분들이 오히려 물건을 사는 거에 비해서 물류비용을 더 많이 낸다. 심지어는 30만 원짜리
침대 그 베드를 사는데 그 물류비용이 20만 원이었다. 아직도 그래요? 예, 그런 아직도? 얘기. 예. 그 시민들하고 리빙랩을 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 크루즈를 포함한 물류를 확실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신항 개발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되는 건데요. 네. 이제 현재 신항 그 개발을 위해서 제주도에서는 그 예타 조사 신청 했고요. 대통령께서는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관광객들이 특히 크루즈항에서는 관광객이 한꺼번에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네네. 몇천 명이 그러니까 신속한 출입국 심사도 해줘야 되겠다. 네. 그다음에 자동 심사대를 그래서 설치해라라는 거 하고요. 외항은 특히 국내 여객선 위주로 하고 내항은 관광객만을 위한 것으로 다시 좀 재단장하는 방법을 제주도에서는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 내항은 완전히 관광 그렇죠. 특화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예타를 신청하는데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어서 이번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확실하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제주시와 제주도민들의 의견도 같이 들으신 거죠. 네. 자, 제주 신항 문제. 지금 제주도 주민분들이 좀 제주 시내에 있는 좀 가까운 항구가 또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게 크루즈 문제도 있고 물류 쪽인 그렇죠. 차원에서도 있고. 자, 이런 제주 신항에 대해서 이제 논의 이슈들도 나왔고요. 또 하나 앞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토론회 주관할 때 UAM 이야기도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자, 하늘을 나는 자, 그나마 서울에서는 약간 힘들 것도 같고, 제주도라면 이런 시범 사업이라든가, 이런 관광적인 차원에서도 괜찮겠다. 일단 UAM이 먼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걸 제주에 어떻게 적용하게 되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이게 UAM이 그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우리말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어디서든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기를 이용해서 뭐 사람을 이동한다든가 뭐 물품을 이동하는 건데 사실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 잠실에서 뭐 시범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 나왔는데 한강 따라서 쭉 내려오죠.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거 제주도가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제주도의 이 이동거리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제주공항에서 서귀포까지만 가는 해도 1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공 이동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광지잖아요. 예. 관광지이기 때문에 항공 관광이 활성화되면 결국 이것도 관광과 연결되고 교통과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뷰가 좋잖아요. 상당히 네.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 UAM 사업을 지금 일단 시범단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다음에 시범 운영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2022년도에 제주도하고 민간 사업체들하고 협력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시범 사업 준비를 하면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주공항, 그다음에 성산항, 중문관광단지 들어보시면 대부분 다 요지로 이제 이동하는 예. 그런 것들을 운영을 먼저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럽니다. 이동 시간이 진짜 길어요. 예, 그렇죠. 예, 제도 예. 이동 시간이 길기 때문에 예. 이렇게 UAM을 활성화시키면 예. 한 30분 이내로 다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효과도 있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는 게 지금까지는 육지에서 바라보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배에서 제주 섬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잠수함 정도의 관광 사업이었었는데 네. 이제 하늘에서 바라보는 관광 상품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서 제주도에서는 지금 상용화를 취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관광지로서는 UAM 관광 사업은 아마 제주도가 천의 최적지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연말에 이 국내 업체에서 기체도 들여와서 준비를 할 것 같은데요. 제주도가 내년 초에 국토부에다가 시범 사업 지역으로 운영 지역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 네.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국토부가 그거에 맞춰서 신속하게 또 허가를 내주고 제주도가 UAM 시범 지역으로 제대로 활성화돼서 활성화되기만 하면 그 후에 그는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상용화 목표도 2025년이라고 그래요. 2025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빠른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 UAM 사업은 제주도민이 염원하는 사업이지 않을까. 그다음에 제주도 관광 사업의 새로운 상품 또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도 이런 주제가 다뤄진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 UAM. 도심항공교통, 하늘을 나는 차, 하늘을 나는 교통시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완전히 하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 저비행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녀야 되죠. 이렇게 간다면 정말 경치라든가 뷰도 좋을 것 같고 제주도 가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제 하루 서귀포 내려가면은 띠 끝이잖아요. 예, 딴 데 못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동 시간도 줄일 수 있다. 자, 제주도 정말로 UAM 돌아다니고 한다면 정말 관광적 차원에서도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 이슈도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주도에 두 번째 공항이 생기는 제2공항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윤석 대통령이 어제도요. 적극 지원하겠다,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주도 제2공항 이야기 좀 해보시죠. 하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도 한번 볼까요? 그 제주도 제2공항은 2015년에 벌써 추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10년 가까이 10년이 됐죠.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네. 됐는데 아직 그 추진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제주도에 제2공항이 필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관광객 운송뿐만 아니라 지금 제주에는 상용공항이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태풍이 온다든가 폭설이 내린다든가 아니면 강풍이 있을 경우에는 네. 제주공항에 비행기가 이착륙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를 보시면 제주도 공항에 2만 명의 발이 묶여 있다. 네. 이런 뉴스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의 안전과 교통 이동 그것뿐 플러스해서 관광객 이동까지 포함하면 제2공항을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015년에 이미 시작을 했는데 2019년에 그 국토부에 제2공항 건설 사업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시 이런 사업을 할 때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그럼요, 되잖아요. 받아야죠. 예, 제출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국토부에다가 보완 요청을 했어요. 보완을 좀 해야 될 것이다라고 했고 국토부가 그래서 올해 그 9월에 보완에 따라서 기본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이미 예. 기본 계획을 고시했고 환경 영향 평가가 확실하게 나오기만 하면 그거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 용역 설계가 시작이 되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환경 영향 평가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1년 이상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계절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제주 특별법에 따라서 환경 영향 평가서를 제주도가 심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가 심의하게 되면 좀 빠른 절차를 밟아갈 텐데 여기에 또 제주도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예. 지금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게 지금 제주도 공항은 윤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네.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쟁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항공 수요가 제대로 예측이 됐느냐 네. 하는데 이게 사실 항공 수요 예측 문제는 그 코로나 때문에 잠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항공 수요 예측이 조금 좀 달라지기도 했었죠. 또 중국이 경기 불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예, 그렇기 2년간. 때문에 그런 것도 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류 충돌 위험성 같은 거 공항에는 항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법정 보호종 그러니까 환경에서 법정으로 보호해야 될 동식물들 문제가 뜨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숨골이라는 그 자연 환경의 가치를 얼마나 할 것이냐. 그다음에 용암 동굴이 분포돼 환경 있느냐. 문제. 예. 예. 용암 동굴이 분포 가능성도 있다. 이것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항이 그냥 위에 그 활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하로 모든 시설이 다 깔려 있습니다. 뭐 송유관이라든가 전기 모든 그 시설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지하를 어느 정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쟁점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도민 찬반 여론도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는 도민 반대가 오히려 찬성보다 좀 많았었는데 예. 한 5% 정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도민들이 서로 팽팽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민들도 지금은 그 공항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강풍이 불게 될 경우에는 공항의 비행기가 뭐 몇 시간을 못 뜨고 내린 것 정도뿐만 아니라 그 며칠씩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그 폭설이 내리게 되면 뭐 공항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면 제주도에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교통이 다 막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문제는 뭐냐면 관광객이 문제가 아니라 응급 환자가 생긴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는 공항이 또 예비공항도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2공항은 필요한데 제2공항이 넘어야 될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죠. 네. 환경 영향평가 주민들의 찬반에서 주민들 합의가 필요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그 회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제주도에서 진행을 하면 정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확실하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을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주의 두 번째 공항 아마 이제 남쪽 서귀포 쪽에 건설되게 될 것 된다면 그쪽에 위치가 정해졌는데 자 이제 환경 영향 평가도 거쳐야 되고요. 또 한 목소리를 또 모아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들도 남아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번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문화 쪽 특히 탐나 문화, 제주도 해녀 문화를
보완하고 전승하는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도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 잘 아시죠? 네. 언어 일단 제주 언어는 좀 틀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돌, 바람, 그다음에 여자 뭐 이런 문화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해녀분들이 계신 거죠. 예. 제주도 해녀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문화자산으로 잘 보존하고 해야 되는 건데 아직도 활동하시잖아요. 그럼요. 지금 예. 해녀 학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주도 해녀에 대해서 제주 해녀업 활용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라고 이미 해수부에서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해녀를 하시는 여성 어업인에 대해서 복지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직업 질환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네. 물속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직업 질환이 많아서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세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향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 낼 텐데 어촌 인구가 좀 소멸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령화가 되고 있어서 제주도 해녀들도 70세가 넘은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해녀 관광, 해녀 문화뿐만 아니라 이제 국립 탐나 문화유산 연구센터도 지금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예.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랍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에서 지금 빨리 추진하겠다는데 여기에는 약 한 4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빨리 추진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건립에 준비를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제주 국제공항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이렇게 제주도에 커트가 나오니까 제주도로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산업적 차원에서 볼까요? 제주도를 신재생 에너지 도시로 또 키워가고요.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왔거든요. 이거 한번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바람이 많으니까 뭐 풍력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 바람이 많아서 풍력이기도 하고요. 제주도는 해가 많아서 네. 그 태양광. 태양광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주도 가시면 약간 요즘에는 렌트카가 비싸죠. 제주도 렌트카가 35,000대인가로 아마 한정 그 티오가 묶여 있는데 제주도 렌트카가 거의 다 전기차예요. 예. 네, 그러니까 제주도는 지금 주유소가 많이 없어지면서 전부 전기차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전기차로 바뀌면 그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긴 하는데 중요한 게 뭐죠? 그 전기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그 연결된 산업을 새로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신재생과 폐배터리. 그렇죠. 네. 에너지와 그런 폐배터리 산업을 같이 만들겠다는 건데 신재생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는 풍력 발전도 하고 있고요. 태양광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청정 에너지를 좀 쓰겠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수소 에너지 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같은 데서 나오는 네. 수소, 청정 수소, 바이오 에너지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주도는 이런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와 청정 에너지를 통괄하고 그것을 활용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건전지, 폐 건전지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이 산업을 쭉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이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말 이제 청정 도시가 되는 그런 건데요. 폐배터리 쪽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현재 전기차 보급률 1위이기도 하고 동결 파쇄 기법을 적용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네. 저도 문과생이라서 동결 파쇄 기법은 좀 어려운데 이게 이제 아마 그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네. 유기금속을 초저온으로 이제 뽑아내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폐배터리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재생할 것인데 지금까지는 제주도에서 지금 많은 전기차 보급률도 1위고 많은 곳에 쓰고 있는데 이게 배터리가 수명이 되면 다시 육지로 옮겨서 다시 육지에서 할 수 있는 다시 재생을 시킨다든가 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물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예 제주에서 이런 폐배터리를 재생할 수 있는 산업을 만들자. 네. 그래서 어디다 활용하느냐. 그다음에 농가에서 좀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같은 데도 폐배터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좀 만들겠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그 전기차 사용하고 쓰고 남은 배터리를 ESS로 활용하는데 이걸 언제 쓰느냐? 농기구도 전동화시켜서 거기에 활용하고 가로등처럼 공공의 전기가 필요한 곳에서도 활용하는 방법으로 쓰겠다는 거니까 아마 지금 폐배터리하고 폐태양광 패널 같은 것들을 제주도 자체 재활용한다. 내에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이게 바로 산업과 연결된 청정 에너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토론에서 세 번째가 이제 실제적인 제주도 도민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정주 여건 개선 이런 내용도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관광의 도시이긴 하지만
거기에 살았던 우리 제주도민들은 이런저런 불편함 정말 많이 오히려 느끼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병원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진짜 이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노후에 어디서 가서 살려 그러면 병원이 가까운 곳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정말 많이 하시죠. 하죠. 예. 근데 사실은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병원이 가까워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제주도에 상급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병원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라병원하고 제주도의 부속병원인데 예. 지금까지는 상급 병원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시민들이 도민들이 중요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전부 다 육지로 나와야 됐어요. 그래서 뭐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그 상급 종합병원을 좀 지정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받으려면 여러 가지 그 조건이 되는데 특히 권역별로 나뉜다고 해요. 권역별로 나누는데 제주도는 어디 권역일까요? 호남 권역일까요? 경상 권역일까요? 저도 기업에 호남권 아닙니까? 저도 기업에 근무하면서 제주도를 어느 권역에 영업 권역에 넣을까 많이 했는데 이 상급 종합병원 지정하는 데는요. 제주도는 서울 권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권역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빅5 병원 같은 데다 계속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가 제주대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 예. 기준을 좀 제주도에 맞게끔 좀 조정을 해서라도 현재 서울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예. 서울권 병원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주대 병원을 좀 거기를 좀 지원하는 이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제주도 병원을 지원해줘야죠. 근데 예. 해주는데 지금 해주는데 상급 병원으로 지정되려면 조건이 많아요. 많죠. 왜냐하면 뭐 맞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상 수, 의사 수, 의료진 수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진료 환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중증 환자가 몇 프로 이상 입원해 있느냐, 경증 환자는 몇 프로 미만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경증 환자들을 아마 그 제주도에 있는 다른 그 병원으로 일반 종합병원으로 그 분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그 상급 병원을 지정받기 위해서 네, 걸림돌 해결해야죠. 규정을 좀 네. 제주도만에 좀 바꿔주는 또 특화를 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상급 종합병원을 좀 지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00만 관광객이라는데 앞서 이제 문제가 그 진료 권역 좀 분리 지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복지부는 좀 나서고 있죠. 네, 복지부에 이번에 나서라고 하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주도 도민은 한 100만 명뿐이 안 되지만 관광객이 그렇죠. 1,000만 명이 1,000만 넘으니까 명이잖아요. 예. 이 관광객들이 와서 무슨 사건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상당히 진료받기도 어렵고 다시 또 육지로 나와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아까도 공항 문제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기상이 악화돼서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제주도의 상급 종합병원 지정은 제주도민의 수건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주 요건 개선까지 민생 토론회 이번엔 제주가 키워드였었습니다. 제주 신항 그렇죠. 제주 2공항 문제 또 에너지 도시로 바뀌고요. UAM이 돌아다니고 또 제주 도민들을 위해서는 상급 병원의 이슈들 자, 참 많은 것들 오고 갔습니다. 부디 아주 잘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도록 하죠.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